문재인 대통령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5년간 예산 50조 원을 투입해서 전국 500곳의 노후 도심과 주거지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에 모두가 주목하는 도시는 바로 서울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죠. 세월의 변함없이 도시의 활력이 지속되는 서울 도시재생의 비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의 진희성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진희선입니다.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염상훈 교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먼저 얘기를 진행하기 전에 서울 세계 도시건축 비엔날레부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이 네. 행사 어떤 행사인가요? 지금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예. 83%입니다. 아, 예. 우리 인구의 83%가 도시에서 사는 거죠. 예. 세계적으로 보면 50% 이상이 지금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도시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창의적인 대안, 예. 또 혁신적인 대안들이 무엇인지를 같이 고민해 보는 자리인데요. 예. 지금 50개 도시의 세계 50개 도시의 전시전과 그리고 국내 대학 30개, 예. 120여 단체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죠. 아, 그래서 그렇군요. 굉장히 많은 호황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우리 교수님께서도 그 비엔날레에 참석을 하셨겠네요. 네, 저는 예. 참석하고 있고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반응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예, 예. 여러 가지 사실 전 세계의 다양한 도시들의 내용이 지금 담겨져 있거든요. 예, 그런 예. 면에서 각각 상황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따라 다양한 전략들을 좀 볼 수 있고 예, 예. 생각해 볼 수 있고 해서 예.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뭐 11월 5일까지 대략 한 3개월간의 대장정인데 비엔날레를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시민들이 비엔날레를 찾으면서 주목해야 될 그런 행사들이나 이런 게 있으면 어떤 게 있나요? 사실 우리 도시건축 비엔날레는 이제 처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앞으로 2년마다 한 번씩 계속해서 하겠다. 예, 이제 예. 이런 생각을 갖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주제는 공유도시입니다. 예, 예,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살면서 작은 공간에 굉장히 밀도 있게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산, 그다음에 주택, 뭐 차량 이 모든 것들을 각각이 이 소유하고 사용하기보다는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같이 공유를 할 것인지 예, 예. 또 도시의 밀도 높은 그 공간들을 어떻게 같이 공유를 하면서 같이 더불어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 시민들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시고 특히 이번에는 이제 도시 재생 전시회를 또 같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점도 좀 한번 유념해서 보시면 이게 굉장히 세운상가에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네. 예, 예. 그러니까 재생된 미래를 이제 네. 이 도시 재생 사업과 더불어서 이제 전시회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이신데 네네. 이 도시 재생 전시를 정확하게 기획한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 도시 재생을 우리 서울시에서는 한 그동안 7년 정도 해왔거든요. 아, 예. 그래서 현재는 한 131개소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 서울 뭐 여기저기 굉장히 많은 곳에서 지금 도시재생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누군가 도시재생이라고 물으면 네.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마치 며칠 됐습니다만 19일 날 그 세운상가가 개장이 됐거든요. 네. 준공식을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그 지하의 다목적 홀에 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 전반에 대해서 예. 제가 우리 염 교수님하고 같이 이 전시전을 지금 만들었죠. 예.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 오셔서 도시 재생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 또 진행 과정은 어떤 건지 예. 같이 체험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시민들한테는요. 재개발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네. 재건축 뭐 혹은 뭐 뉴타운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도시 재생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소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이 전시회를 가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재생된 미래 서울 도시 재생 어떻게 관람하면 좀 더 꼼꼼하게 둘러볼 수 있습니까? 예, 그 재생된 미래 전시가 어떤 뭐 재생의 결과물을 보여주기보다는요. 예, 예. 지금 재생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랑 전략들을 시민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전시로 지금 기획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 전시장 곳곳에 여러 질문들과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예. 그걸 한번 좀 보시고 질문들을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서울시가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지금 찾고 있고 예. 고민하고 있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관람자 스스로 정답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네. 그러면 그 지금
그 관람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뭔가 그 자기 정보를 찾아가는 그런 네네네. 전시회라는 말씀이신데 그래도 그 주최 측에서 뭔가 보여주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그런 그 조금 그 이슈들과 질문, 사실 재생이라는 것이 네. 이렇게 한 번에 설명할 수 있는 게 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고 또 서울이라는 도시가 지역별로 다 다양하기 때문에 예. 그런 각각 상황에 맞춰서 어떤 다른 해결책, 다른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조금 전시 자체가 좀 다양하게 구성돼 있어서 예. 좀 쉽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전시도 있고 예.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전시도 있기 때문에 예. 시간을 두시고 길게 앉아 계셔도 좋고 짧게 지나가셔도 좋고 다양하게 예.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는 5개의 작은 주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전반적인 재생 설명이 조금 있고요. 예.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5개의 그 소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소주제는 지금 입체적 연결, 기억, 역사,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 복지, 주거 복지 아하. 5개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아시다시피 서울이 이렇게 평평한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산도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입체적인 서울의 지형에 맞춰서 어떻게 지금 재생이 대응하고 있는지 예. 그런 얘기가 또 있고요. 또 그 기억이라는 것, 또 역사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되살리고 있는지 예. 그리고 재생이라는 것이 굉장히 긴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 긴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기반 시설을 어떤 종류가 있고 누가 만들고 있고 어떤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5개지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 기억, 역사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동대문 운동장이 없었을 때의 그 절망감 이런 걸 제가 느끼고 있어요. 다시 한번. 그때 그 동대문 운동장에서 고교 야구들을 보면서 열광했던 그 제 추억이 그냥 운동장이 없어지면서 송두리째 사라져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재생 전시라고 하는 것들을 진행하면서 지금 세운상가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그런 큰 철학과 주제 안에서 세운상가가 다시 태어난 걸 한번 봐라 이런 것일 텐데 자 지금 이 생산의 어떤 대표 지역이었던 세운상가 또 비엔날레에서 어떤 걸 체험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돌이켜보면 세운상가가 1967년 예. 11월 17일에 준공을 하거든요. 예. 딱 50년 만입니다. 예. 50년 만에 저희가 그때를 되돌이켜보니까 그때 사진이 한 카트 있는데요. 예. 박정희 대통령 혼자 이렇게 테이프 카팅을 하고 김일옥 시장이 옆에서 이렇게 보좌를 하는 예. 그런 사진이 있는데 이번에 19일 날 개장식 하면서 똑같은 위치에 예. 박원순 시장께서 서울 시민들하고 같이 함께 테이프 커팅을 했습니다. 그때는 혼자 있는데 지금 굉장히, 시민들과 함께 그렇습니다. 굉장히 예. 의미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사회 자체가 그만큼 굉장히 다양화되고 네. 시민 권력 중심으로 이제 사회가 변화됐다는 걸 예. 제가 행사장에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예. 특히 세운이 그동안 67년도에 완공이 돼서 70년대에는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던 공간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용산 전자상가가 생기고 강남 개발이 되면서 80년대 후반, 90년대부터 막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들여다보니까 한 4,000개의 업체, 전자, 전기, 조명, 기계조립 이런 굉장히 다양한 그 산업 생태계가 돼 있고요. 그렇죠. 그 부분하고 요즘 이제 청년의 크리에이티브들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하고 네. 결합을 해서 4차 산업혁명이 요즘 많이 대두가 되지 않고 그렇죠. 있습니까? 그런 하나의 혁신지로 우리가 키우고 가겠다. 그렇게 저희가 출발했고요. 이번에 이제 1단계로 종묘에서부터 을지로까지 500m를 완성을 한 거고요. 예. 2020년까지는 나머지 500m. 그러면 이제 종로에서 퇴계로까지 1km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세운에서 완성이 되고 마치 이번에 그 종묘 앞에 있는 세운 그 광장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 지하에 이제 그 도시재생 전시회를 하는 거고요. 예. 거기 와서 보면 그 세운의 다양한 기운들을 느낄 수 있고 세운이 또 재생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사실 저는 세운상가하고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연이 많거든요. 그럴 겁니다. 네, 처음으로 아니 누구나 다 근데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어렸을 때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던 곳 그래서 그 부품들을 뭐 사서 구매해서 집에서 만들어 봤던
그래서 그때 소리가 나들 때 느꼈던 쾌감 이런 것들을 알게 해줬던 데가 세운상가고 그 위에는 이제 컴퓨터 그래도 1세대는 세운상가에서 다 맞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제가 대학로에서 소극장을 운영을 했는데 그 소극장 조명 뭐 네. 그다음에 음향 이런 것들 세운상가에서 다 샀어요. 그런데 이 세운상가가 쇠락해서 참 그야말로 그 어떻게 보면 도심 속에서 마치 한 귀퉁이로 밀려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안타까웠었는데 자 이제 앞으로 이 세운상가는 어떻게 바뀔 거라고 보십니까? 2단계 사업도 다 진행이 되면 어떻게 바뀔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그 개장식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네. 그 장인들을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아 세운상가를 계시고 일궈냈던 장인들. 예. 그분들이 굉장히 아직도 많은 애정을 가지고 예. 남아 계시더라고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은 뭐 80도 되시고 그러는데 예. 그분들의 장인 손끝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아까 말씀하신 트랜지스터, 뭐 진공관 이런 것들 옛날 물건을 갖고 오면 예.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고쳐주세요. 예. 만약에 부속이 없으면 인터넷으로 전 세계에 뿌려서 예. 그 부품을 구입을 해서 고쳐주시는 그 장인들의 저는 손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장인들하고 청년들의 창의적인 생각이 합쳐져서 바로 4차 산업혁명이 거기서 태어날 거다 이렇게 예. 바라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재생하면서 그 4차 산업혁명을 이루려면 그런 장인들하고 새로운 기업들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8개 그 셀을 만들었어요. 아, 예. 공간들을. 예. 그래서 17개 업체가 입주를 했습니다. 아 이미 벌써.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 장인들과 새로운 이 업체들이. 업체들. 예. 그래서 같이 이 합동으로 모여서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정말 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세월이 거치면서는 대단한 성과를 낼 수가 있고 우리 한국 도심 제조업에 커다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 제조업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예전에는 그 생각하지 못했던 가능성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제조업이라고 하면 전부 사행산업처럼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우리 이제 70년대, 80년대 대부분 우리 구로공단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전에. 거기서 우리 산업의 모든 산업들을 키워나갔는데 네. 그게 이제 공해공장이라 그래가지고 다 밖으로 보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도심 제조업의 부활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도심 제조 산업을 적어도 20% 이상 키우겠다 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 자릿수거든요, 아직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무공해한 친환경적인 또 도시의 인적 자원들을 필요로 하는 이런 도심 제조업을 세운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예. 있습니다. 세운이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랑 만나고 또 과거의 장인들과 지금 오늘날 미래를 책임질 젊은이들 같이 만난다니까 정말 굉장히 참 뿌듯해지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예, 네, 딱 그겁니다. 서울의 이런 시도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교수님께서는 보십니까? 천천히 보시면 예. 그 시간을 갖고 보시면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세운상가가 굉장히 그동안은 사실 단절축으로 이해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 서울이 동서로 흐르는 그 길에서 중간에 얘가 껴서 끊는다고 생각했었지만 사실은 발상을 전환을 하면 굉장히 큰 연결망을 만들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게 그렇죠. 지금 걸어갈 수 있는 보행축을 만들어서 남북과 동서까지 있는 큰 연결망을 만들고도 있고요.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젊은 층들이 사실은 많이 지금 입주를 하면서 예. 그 지금 과거 장인들이 본인의 그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식 세대나 그 이후 세대들에게도 이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하면서 굉장히 전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세대 간, 지역 간 연결이 많이 생기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서 좀, 이제 좀 관점을 바꿔서 이제 요즘에 그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재생 사업이나 혹은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 할 때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이거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세운상가 같은 경우도 세운상가를 싹 그냥 헐어버리고 새로운 그런 뭐 엄청난 빌딩들로 이렇게 좀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시 세운 상가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았었지 않습니까? 자, 지역 주민과의 갈등들, 도심 재생 산업들을 하면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세운 이제 상가를 바라봤을 때 그렇게 쇠퇴하니까 싹 밀어버리고 우리 뉴욕처럼 그냥 하이라인 빌딩을 짓자. 주상복합 아파트도 예, 만들고 이런 이러자. 의견들이 있었고 예. 서울시에서는 또 사실 그런 계획을 세웠었죠. 맞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 토지주도 소유 관계가 워낙 복잡하고 예.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하향 추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 세운상가. 그래서 이제 보존 중심으로 저희가 왔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께서 좀 갈등이 있었죠. 예. 근데 주민들의 갈등이 있는 건 저는 오히려 그 갈등이 있음으로 해서 그 사이가 저는 건강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다만 그 갈등을 어떻게 서로가 치유하고 예. 조정하고 해결하느냐. 예. 이제 그러한 갈등들을 해결한 과정에서 서로의 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예. 세운이 갈 길들을 스스로 제시들을 하고 그렇습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주민들을 참여시키니까 그 어떻게 보면 갈등에서도 에너지가 있는 것인데 그 그렇습니다. 에너지가 예. 어떻게 보면 함께 미래를 꿈꾸는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선순환으로 이제 같은데요. 돌아서는 거죠. 예,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민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도적으로 나서는 도심 재생에 이제 앞으로 계속 주목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걸 제시하고 싶으세요? 저는 결국은 이제 도시재생은 한 4, 5년간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뒷받침하면서 지원을 하거든요. 예, 예. 근데 4, 5년이 지나면 행정은 이제 빠지게 됩니다. 예. 전문가도 빠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남아있는 분들은 지역 주민입니다. 지역 주민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계속 지속 가능하게 진화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기 단계에 다소간의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예. 주민의 참여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예, 예.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공동체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렇습니다. 함께 만들어 나가는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가치들을 갖다 창출하게 되는 그래서 네. 그야말로 사람들이 또 거기에 다시 모이는 그런 재생이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서울의 도시 재생을 위해서 그럼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원금도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자, 일단 정말 반드시 필요할 것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많은 게 필요하긴 합니다. 예. 근데 저는 비판적인 시각과 인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 예. 이게 아까 동대문 운동장 말씀하신 것처럼 예. 거기 물리적인 지금 동대문 운동장이 지금 없어진 거 하나, 예.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추억과 기억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하나 이렇게 사라졌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서울에 굉장히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자원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각각의 사실은 기억과 추억이 좀 다르겠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내 것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예. 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거를 이제 말씀하신 뭐 공동체와 함께 토론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길어야 더 좋고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인내하고 같이 만들어간다는 생각으로 걸어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인내하는 주체인 사람, 네. 이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계속해서 도시가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좀 억울한 게요. 제가 서울의 영등포에서 태어나서 오류동에서 살다가 그다음에 대치동으로 옮겨와서 젊은 날을 다 보냈습니다. 네. 다 바뀌었어요. 과거에 제 놀던 곳을 찾아가서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저는 나중에 아이들한테 우리 아빠가 살았던 곳이 여기야라고 말할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도시는 바뀌고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바뀌면 어떻게 보면은 이 재생에 있어서 완료라고 하는 개념이 사라지고 지속적으로 바뀌는 그 순간에 이제 머물러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정착을 못 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기존의 우리 그 도시 개발 방식이 주로 이제 철거 재개발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전문 쓸어버리고 다시 짓는. 예. 근데 이렇게 오면서 우리 1000만 인구 그리고 경제순위 11위 세계 경제순위 이렇게 발전이 되어 왔는데 예. 거기서 이제 잃어버린 것들을 우리 염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집단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억들, 추억들 그리고 역사적 자산들, 골목길, 공동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이 돼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예. 그러한 우리 자기 정체성이나 기억들과 골목길, 공동체들을 역사적 자원들을 잘 살려서 잘 가꾸어서 예. 그걸 또 리사이클하고 예. 업사이클링을 해서
이 도시를 갖고 나가자. 예. 그러면서 진화하고 발전하고 보완하자. 예. 이것이 바로 이제 도시재생의 정신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과거가 계속 살아있는 그렇죠. 그런 재생들을 이어나가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표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변화는 있지만 변함은 없다. 이게 뭔가 계속 지속적인 진보를 해나가지만 그렇죠. 변화는 없는 우리의 정체성은 가지고 가겠다.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이 완료되진 않지만 계속적으로 그렇죠. 유지되고 있는. 이게 완료라는 건 보통 우리가 건축물이나 도로 같은 걸 예. 지을 때 시작과 완료가 분명히 있는데요. 예, 예.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생태계이기 때문에 예. 완료라는 게 없고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전 보완해야 된다. 그것도 바로 주민의 손으로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럼 시민들이 도시 재생 전시 눈으로 확인해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아까 뭐 이제 가장 먼저 볼 때가 우리 세운상가 네. 거기가 있겠고요. 또 다양한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도 있고요. 그렇죠. 동이문 박물관 마을, 예. 또 창신동에도 있고 예. 서울 역사박물관, 그리고 석유 문화 비축기주라고요. 예, 그렇죠. 그 월드컵 경기장 예. 그 뒤편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곳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들께서 꼭 오셔서 다양한 체험들을 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의 진인선 본부장 그리고 도시재생전시 큐레이터인 연세대학교 염상훈 교수 모시고 2017 서울 세계도시건축 비엔날레 속의 도시재생의 의미 그리고 도시재생 전시의 정보 등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